재무회계 공부하시는 분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공부하시다 보면 충당 부채라는 말, 이거 정말 자주 보셨을 거예요. 아, 네, 그렇죠. 중요한 개념이죠. 이게 그냥 외우는 계정 과목 이름, 그 이상이거든요. 왜냐하면, 기업이 미래에 어떤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, 그걸 현재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까, 이 고민이 담겨 있어서요. 맞습니다. 그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이니까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받은 웹 설명 자료들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이 충당 부채가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한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깊이 들어가 보시죠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정의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. 충당 부채. 네네. 자료를 보니까 과거 사건 때문에 현재 부담하는 의무다. 근데 이걸 이행하려면 자원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도 어느 정도 믿을 만하게 추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부채로 인식한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래에 돈 나갈 것 같긴 한데 딱 언제 얼마가 나갈지는 아직 모르는 약간 뭐랄까 예측 성격이 있는 빚. 이렇게 보면 될까요? 네, 정확해요. 핵심 키워드가 딱 세 가지인데요. 현재 의무, 그리고 높은 유출 가능성, 마지막으로 신뢰성 있는 추정. 아, 현재 의무, 높은 가능성, 실효성 있는 추정. 네,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그래야 비로소 재무상태표의 부채로 딱 기록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다는 거, 이게 중요하겠네요.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특히 신뢰성 있는 추정, 이게 실무에서는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. 그럼 만약에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예를 들어 가능성은 높은데 금액 추정이 좀 어렵다거나 하면요? 아, 네. 좋은 질문인데요. 만약 그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우발부채 쪽으로 가게 됩니다. 우발부채요? 네. 그러니까 자원 유출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거나 보통 50% 이하로 보죠. 아니면 가능성은 높은데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가 너무 어렵다. 그러면 재무상태표 본문에는 부채로 직접 안 써요. 아, 직접 안 쓰고요. 네. 대신에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곳에다가 그 내용을 공시해서 뭐랄까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런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. 아하. 예를 들어 외상매입금처럼 언제 얼마 갚아야 할지 딱 정해진 확정 부채하고는 확실히 다른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직접 들어가냐 아니면 주석으로 그냥 정보만 주냐 이 차이가 크네요. 네, 맞아요. 재무적 영향이 직접적이냐 아니냐의 차이죠. 그럼 충당부채로 실제로 잡는 경우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? 공부할 때는 예시가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예시를 보면 확 와닿죠. 가장 흔한 게 아마 제품 팔고 나서 해주는 무상수리, AS 비용일 거예요. 아, AS 비용이요? 네. 과거 경험 같은 걸 보면 대충 몇 퍼센트 정도 수리 요청이 들어오고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걸 추정해서 판매 보수중 충당 부채 이렇게 설정하거든요. 네네. 또 다른 예로는 만약에 회사가 소송에 걸렸어요. 근데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배상해야 할 금액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. 그러면 소송 충당 부채를 잡아야 하고요. 소송이요. 변호사 의견 같은 걸 참고하겠네요. 네, 그렇죠. 법률 전문가 의견 같은 걸 받아서 판단하겠죠. 그 외에도 뭐 환경 복구 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구도조정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돈이 나갈 게 확실시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조건만 맞으면 충당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. 아, AS나 소송, 환경 복구. 구체적인 예를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. 네. 그럼 회계 처리, 그러니까 장부에는 이걸 어떻게 기록하나요? 재무상태표 부채 항목에 쓴다고 하셨는데 네, 맞아요. 재무상태표 부채 쪽에 충당부채라는 계정으로 기록하고요. 그 금액은 보고기간 말, 그러니까 결산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의무를 다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? 이걸 가장 잘 예측한 값, 즉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합니다. 최선의 추정치요? 네,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요. 과거 경험, 현재 상황, 미래 예측까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예측한 값이라는 뜻이에요. 그리고 만약에 돈 나갈 시점이 아주 먼 미래다,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기도 하고요. 아, 현재 가치 할인도 하는군요. 네, 그리고 중요한 게 한 번 설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매 결산기마다 상황이 혹시 변하지 않았나, 이걸 다시 검토해서 추정치를 조정해야 합니다. 아, 계속 업데이트해야 하는 거네요. 그렇죠.
그러면서 관련된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그 해의 비용으로 반영하고요. 와, 최선의 추정치에다가 계속 업데이트까지 해야 한다니 이게 생각보다 되게 동적인 계정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정적인 부채가 아니죠. 그럼 이 충당부채라는 걸 이해하는 게 회계 공부하는 입장에서 왜 중요할까요? 단순히 시험에 나오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? 물론 시험에도 나오지만 그 이상이죠. 충당부채는요, 기업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,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부담을 현재 시점에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하라는 거거든요. 미리 반영한다. 네. 그렇게 함으로써 투자자나 채권자 같은 사람들이 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볼 때 그냥 현재 보이는 자산이나 확정된 빚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잠재적인 위험도 안고 있구나. 이것까지 고려해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를 좀 더 충실하게, 현실에 가깝게 보여주려는 거군요. 불확실성 속에서도요? 정확합니다. 그게 이 충당부채 회계 처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. 오늘 설명 덕분에 충당부채 개념이 정말 훨씬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. 다행이네요. 도움이 되셨다니 좋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. 네, 어떤 걸까요? 결국 충당부채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최선의 추정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 추정이라는 거에는 어쩔 수 없이 기업 경영진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아, 그렇죠. 판단의 영역이 있겠네요. 네. 그렇다면 과연 이 추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지, 이걸 어떻게 담보하고 또 외부에서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?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면 재무회계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와,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. 추정의 객관성 확보 문제.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.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저도 즐거웠습니다.